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경기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는 나아졌나요? 제가 봤을 땐 딱히 나아진 게 없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게 없는데요. 지원금도 없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폐업에 직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나 그러한 곳에서 폐업 지원금을 주기도 하는데요. 막상 소상공인 상가 같은 경우 보증금도 보증금이고 월세도 월세지만 시설비, 권리금을 들인 그러한 금액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금을 주고 자기가 들인 권리금보다 금액을 많이 낮춰서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방해했을 때는 임대인한테 권리금에 대한 회수 방해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조항을 보면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 제1항 권리금을 보면요. 임대인은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다음 4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규 임차인을 임차인이 주선해야 됩니다. 그럼 4가지 조항을 대표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를 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오히려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러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당연히 방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예가 3번째, 4번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보증금이나 월세를 주변 시세 대비 현저하게 높여서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 이러한 경우들이 특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행위를 계약 만료 6개월에서 임대차 종료까지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다 그러면 임차인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권리금 회수 방해와 임대차 종료와 물건지의 반환 여부는 별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을 회수 못했다고 해서 권리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만료가 되었는데 나가지 않고 임차인이 버티는 행위 같은 경우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계약 만료가 되면 목적물을 임대인한테 반환해야 됩니다. 단지 그 이후 임대인한테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권리금마저 회수를 방해하는 임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본인이 손해배상을 낼 수도 있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좀 참고 드릴 수 있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